한글은 원시적인 문자일 뿐입니다. 일본의 최첨단 AI 연구소에서 터져나온 이 말 한마디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소프트뱅크 자연어 처리 연구소가 갑자기 모든 개발을 중단한 것입니다. 연구소는 15년간의 연구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문자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정부까지 나서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연구진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죠. 구글과 애플마저 이해할 수 없다며 발을 동동 굽니다. 세상을 비웃던 일본의 IT 최강자들이 무릎 꿇게 된 이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대 전산학과 수석 졸업생 출신인 나카무라 켄지입니다. 현재 소프트뱅크 자연어 처리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MIT에서 AI 자연어 처리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저는 항상 일본 문자 시스템에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도쿄대 시절 교수님들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문자 체계를 가진 나라가 일본이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자로 의미까지 정확히 전달하죠. MIT 유학 시절 동기들은 제가 이런 복잡한 문자를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단순한 문자 체계를 볼 때마다 원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모 칸 안에 자음과 모음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아 보였거든요.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면 자주 한글을 비하하는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특히 일본 문자로 쓰면 한 줄이면 될 것을 한글로는 두세 줄이나 써야 한다며 비웃었죠. 소프트뱅크에 입사하고 나서도 이런 생각은 계속됐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자랑하는 곳이었고 저는 수석 연구원이었으니까요. 2022년 3월 한국지사에서 올라온 보고서 하나가 저의 오만한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AI 자연어 처리 속도가 일본의 3배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당연히 데이터가 조작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발 보고서를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진행한 검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4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젊은 직원들의 문서 작성 속도를 조사해보니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직원들은 한국 직원들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작성 속도를 보였습니다. 더 큰 충격은 20대 직원들의 문자 해독률이었습니다. 복잡한 한자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젊은 직원이 10명 중 2명도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자존심 강한 우리 부장은 보고서를 읽다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데이터를 다시 검증하라고 고함을 질렀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진 문자 체계가 오히려 족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마주하고 보니 한글이라는 문자를 너무 얕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오만함이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글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소프트뱅크 경영진은 대대적인 AI 자연어 처리 TF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전 세계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죠. 저는 당연히 TF팀의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글로벌 벤치마킹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애플,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까지요.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을 벤치마킹 대상에 넣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경영진의 강력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포함시켰습니다. 벤치마킹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연어 처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시지 입력 속도와 문장 완성도 측면에서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일본, 중국, 한국의 메신저 입력 속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일본인은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 평균 32초가 걸렸습니다. 중국인은 28초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고작 8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측정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죠. 수십 번의 재실험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한글은 입력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문장 정확도였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는 오타율이 15%를 넘었습니다. 반면 한글은 오타율이 3%도 되지 않았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자체의 과학성 차이였던 겁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신임 연구원이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뇌파 측정기를 통해 각국 문자 입력 시의 뇌 활성도를 비교한 것이었죠. 한자 입력 시에는 뇌의 여러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 한글 입력 시에는 최소한의 뇌 영역만 사용되었죠. 이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간단합니다. 한글은 문자 입력에 필요한 뇌 에너지 소비가 극단적으로 적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머지 뇌 영역은 더 생산적인 사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이 발견은 저희 연구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가 우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문자야말로 미래였던 거죠. 그제서야 한국의 디지털 강국 순위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 세계를 주도하는 디지털 기술력,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단순하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가 있었던 겁니다. TF팀의 연구 결과를 보고받은 소프트뱅크 경영진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이어온 문자 체계의 한계에 직면한 것일까요? 이제 막 시작된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TF팀의 연구 결과는 곧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더 큰 충격에 직면하게 되었죠. 개발팀 직원들 사이에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부심 넘치던 그들의 어깨가 처져 있었죠.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문서 작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한국 직원은 평균 20분이 걸렸습니다. 반면 일본 직원들은 평균 1시간 30분이나 걸렸죠.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문서 품질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20대 신입사원 대부분이 복잡한 한자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입력 프로그램이 한자 변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수기로 메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의록 필기는 물론 간단한 업무 메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속출했죠. 인사팀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신입사원의 75%가 업무용 한자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죠. 중간 관리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불평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문서 작성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전체가 디지털 문맹이라는 것이었죠. 한 달간 도쿄 시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 중 82%가 스마트폰 없이는 문자 메시지조차 보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복잡한 한자를 일일이 손으로 쓸 수 없어서 자동 완성 기능에 의존한다는 거였죠. 특히 20대와 30대는 거의 대부분이 수기로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의 고백이 뼈아팠습니다. 부장님이 갑자기 손글씨로 메모하라고 하면 식은땀이 난다고 했죠.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문자 시스템은 디지털 시대와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디지털 기기가 필수가 된 시대에 우리 문자는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한자를 기피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일본의 문자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교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한자 공부에만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대부분 잊어버리죠. 사람의 뇌가 수천 개의 복잡한 문자를 평생 기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쓸모없는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연구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임 연구원이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초등학생들이 문자를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자료였죠. 영어권 학생들은 평균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글을 쓰는 한국 학생들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일본 학생들은 평균 6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수학, 과학, 예술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연구소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침울해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문자, 체계가 사실은 굴레였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지사와의 첫 공동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23년 4월이었습니다. 저는 소프트뱅크 한국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직원들은 모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엄청난 속도의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없어도 똑같은 속도로 필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AI 자연어 처리 시스템으로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처리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일본어는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데 최소 3단계의 변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한자로 변환하고 다시 가타카나를 섞어 완성하는 과정이었죠. 반면 한글은 생각하는 대로 바로 입력이 가능했습니다. 별도의 변환 과정이 필요 없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AI가 분석한 문자별 처리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1172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어는 비슷한 수의 음절을 표현하는데 수천 개의 개별 문자가 필요했죠. 우리는 한글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들, 입술의 모양을 본뜬 모음들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과학적 설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이 AI 음성인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소리와 문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시스템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연구소장님은 보고서를 읽다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뒤집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죠. 한글은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최첨단 문자였던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500년이나 앞서 내다본 설계도와 같았죠. 한국의 언어학 교수님을 초청해 강연을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죠. 한글의 제작 원리에는 우주의 법칙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담은 모음 체계, 오행의 원리를 담은 자음 체계라고 하셨죠.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 체계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설명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500년 전 세종대왕이 현대의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고 설계한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자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한글 시스템 연구 결과가 일본 IT 업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소프트뱅크 연구소의 보고서는 일주일 만에 일본의 주요 IT 기업들로 퍼져나갔습니다. 라인, 라쿠텐, NTT 도코모 등 쟁쟁한 기업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연구소에는 매일같이 일본 IT 기업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태도였습니다. 수치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며 의심했죠.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라쿠텐의 개발 책임자는 보고서를 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사의 이커머스 플랫폼 효율성을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상품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한국의 3배, 고객 응대 속도는 4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라인 메신저 개발팀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일본 사용자들의 메시지 입력 속도가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NTT 도코모의 AI 연구팀은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 개발이 한국보다 5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이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면 톱으로 디지털 시대의 일본 문자 위기를 다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을 특집 기사로 보도했죠. 일본 경제신문은 더 과감했습니다. 일본의 문자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게재했죠. 방송에서도 연일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NHK는 일주일간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일본이 직면한 문자의 위기를 심층적으로 다룬 내용이었죠. 우리 연구소는 매일같이 취재 요청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인터뷰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문자 체계가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일본 IT 업계 전체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새로운 문자 입력 시스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AI 연구진들은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연구원들의 태도,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본의 문자 체계를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글의 장점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우리 회사의 신입 연구원들은
자발적으로 한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자, 교육 방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무성은 행정 문서의 디지털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죠. 경제산업성은 더 과감했습니다. 디지털 문자 혁신 위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IT 업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복잡한 문자 체계를 과감히 혁신해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자부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아픈 혁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의 언어학자 최정만 교수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30년간 한글의 디지털 적합성을 연구해온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우리 연구소가 한글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가 직접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최 교수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주요 IT 기업들이 이미 한글의 구조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구글은 비밀리에 한글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이미 한글의 기본 원리를 자사의 UI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개발에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의 연구 결과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한글이 가진 무한한 확장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한글은 기본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1억 개 이상의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었죠. 이는 미래의 모든 새로운 소리와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언어도 한글로 표현이 가능했죠. 최 교수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기기의 메모리 사용량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라는 기본 요소만 저장해두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일본어나 중국어가 각각의 글자를 개별적으로 저장해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최 교수의 지도 아래 우리의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문자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어 입력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시도였죠.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자 회사 전체가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입력 속도가 기존 시스템의 3배에 달했고 오류율은 90% 감소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도 획기적으로 줄었죠. 이 성과는 곧바로 글로벌 IT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글과 애플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도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죠. 최 교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의 말대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미래 문명을 위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연구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문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글의 과학성과 일본어의 신미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최 교수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미 500년 전에 미래를 보았다라고요. 우리는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의 지도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우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상 유일하게 뇌의 정보 처리 방식과 일치하는 문자였습니다. MRI 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했죠. 일본의 저명한 뇌과학자 다나카 교수가 직접 실험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각기 다른 문자를 읽을 때의 뇌 활성화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영어를 읽을 때는 뇌의 좌측 반구가 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한자를 읽을 때는 양쪽 반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죠. 하지만 한글을 읽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뇌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정보 처리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일본 문부성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문자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최 교수는 이미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 자체가 인간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반영했다는 것이었죠. 세종대왕은 이미 600년 전에 뇌과학을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의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최적 문자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계와 IT 업계가 동시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MIT 컴퓨터공학과에서는 한글 알고리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의대는 한글과 뇌과학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구글은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AI 언어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최 교수가 발견한 한글의 수학적 원리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글은 완벽한 이진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컴퓨터의 0과 1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더구나 이 체계는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새로운 소리가 생겨나도 표현이 가능한 구조였죠. 최 교수는 이것을 한글의 미래지향적 설계라고 불렀습니다.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열린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었죠. 우리 연구소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최 교수의 지도 아래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글로벌 문자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의 연구에 투자를 제안해왔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만들어낸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미래의 답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세종대왕의 500년 전 해안이 만든 기적을 이제야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여전히 혐한 정서가 많은 일본 사회 속에서 묵묵히 한글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진실만을 보고자 했던 지난 시간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어젯밤 연구실에서 마지막 결과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500년이나 앞선 세종대왕의 해안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이죠. 머지않아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연구소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하네요. 이제 진정한 연구는 시작일 뿐입니다. 세종대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글이 선진국들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하네요. 세종대왕님께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질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저희는 해외 곳곳 숨겨진 소식을 들고 내일 다시 또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셨죠? 감사합니다.